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일 영초사 제13기 3차 워크숍이래요. 3차 워크숍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일정이 굉장히 좀 빡빡합니다. 빡빡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일요일이니까.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담당 단간 스캠퍼 실습하고 또 이제 오후에는 경동맥 총파 강의하고 실습을 그렇게 진행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단간 스캠퍼하고 또 총복습, 리버 총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담당 총파 스캠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담낭은 우리가 장축산, 단축산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초음파가 그렇습니다. 오간을 볼 때는 장축, 단축을 봐야 되죠. 우리가 차를 볼 때 정면도 보고 측면도 봐야 되죠. 정면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측면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초음파의 원칙은 from to end죠. 그래서 처음 끝에서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 장기를 볼 때는 반드시 장축하고 단축을 같이 봐야만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축상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한자를 심화구에서 요렇게 보는 방법 있고, 또 하나는 한자를 레프트 라테랄 때 구피트로서 해가지고 요렇게 보는 방법. 요거는 슈파인이고 요거는 레프트 라테랄 때 구피트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슈파인에서 봐도 되지만 굉장히 뚱뚱한 사람, 오베스한 사람은 담낭이 위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구피트로 해버리면 담낭이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관찰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슈파이지만 오베스한 사람이거나 LC 환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구피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서브코스탈 스캔을 할 때는 우리가 GB를 볼 때 이렇게 포탈 베인을 찾죠. 포탈 베인이 찾고 여기에서 메인 로발 피슈가 보입니다. 메인 로발 피슈. 여기 레프트 포탈 베인,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 여기 메인 로발 피슈입니다. 메인 로발 피슈, 로발 피슈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가 탐척차를 눕혀버리면, 이렇게 담낭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담낭이 이렇게. 여기서 담낭이 보이면 이 부분이 담낭이 보이면 이 부분이 집이 내액 있는 부분입니다. 집이 내액 부분이고, 사실은 집이 내액이 잘 안 보입니다. 이쪽이 이제 바디 부분이죠. 그래서 탐척자를 더 이제 세우게 되면 펀두스를 이렇게 전장이 여기 이제 펀두스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탐척자를 눕혔죠. 탐척자를 눕힌 상태입니다. 세운 상태죠. 세운 상태입니다. 이 탐척자를 세우면 밑에까지, 프로브를 세우면 밑에까지 잘 보이죠. 근데 이렇게 서브코스탈 GB에서는 여기 아티팩트가 많이 보입니다. 여기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반향 현상이라고 하죠. 이거는 왜 생기냐면 우리가 GB가 복백에 가까이, 펀두스는 가까이 있거든요. 가까이 있고 복백에 의한 그 초음파의 그 허상이 이렇게 GB에 펀두스 부분에 가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메스나 종개 같은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스캔은 장축상의 또 하나 방법은 이렇게 보는 방법. 이렇게 슈파인에서 보기도 하고 데쿠피터스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는 오블라이크 스캔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쿠피터스 스캔은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보는 방법.
사람들이 묻거든요. 이상하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둘 다 장축 사이 보이냐? 왜냐하면 집이가 스트레이트하지 않고 구부러져가 있거든. 구부러져 있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이가 그냥 구부린 아나토미로 보면 집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장축상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요 푼두스의 롱 액시스하고 요게 네 쪽의 액시스가 틀리거든. 그러니까 요 스포커스 요 액시스는 뭐가 잘 보이냐면 요 푼두스보다는 요쪽에 네 쪽에 가까운 부분에 바디 쪽에 가까운 부분이 잘 보이고 요 액시스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면 어떻게 관찰이 되느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쪽이 푼두스가 보이죠. 푼두스가 보이고 여기 이제 간이 되고 여기 바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루브를 각도를 조절하면 이제 푼두스가 안 보이고 내액 쪽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CBD로 이렇게 연결되는 여기 내액 쪽이 보이고 여기 포탈 베인, 여기 익스트라 헤파틱, 여기 집이 내액 쪽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뷰의 장점은 요 서브코스탈로 보는 장점은 집이 전체가 다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집이 이렇게 연결을 레프트 리버, 라이트 리버가 잘 보이죠. 집이 관계. 그리고 이쪽에 푼두스가 잘 보이죠. 그런데 요 각도는 집이 내액이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집이 내액하고 포탈빈하고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트의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스캔은 요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장점이고 요 스캔은 집이하고 주위의 리버하고의 상관관계 요걸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축상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축상을 봐야 되죠. 이거는 이제 이 두 뷰는 전부 다 장축상입니다. 단축상은 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코스탈을 하면 집이가 이렇게 집이의 장축상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서 프로브를 그 위치에서 이제 행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 이제 집이의 넥 부분, 넥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이고 프로브를 좀 더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에서 슬라이딩해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이제 라이트 키드니가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에서 그림을 잘 그리네요. 이렇게 집이가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죠. 동그랗게 보입니다. 그러면 푼두스 부분이 이렇게 요거는 바디 부분 밑으로 더 내려오면 푼두스 부분이 보이는 거죠. 요거는 라이트 키드니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각도 서브코스탈에서 호라이전탈에가 해보면 집의 바디가 보이는데 여기 이제 단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단축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푼두스 보이고 라이트 키드니가 보이죠. 그래서 제 장축상, 단축상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집위의 월의 두께를 재는 건 어디서 재느냐면 여기서 재는 게 여기서 재니다. 여기에는 집위 포사인 팻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팻이 많습니다. 여기 팻이 있죠. 집위 포사의 팻이니까 두께를 정확히 잴 수 없습니다. 재는 것은 초음파빔이 버티컬하게 나오는 이 부분에서 재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블라이크 스캔에서 초음파빔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담낭의 바디하고 푼두스 경계권쯤에 전백이죠.
여기는 페이스 때문에 정확한 두께를 못 재고 요 뒤쪽 후면에는 그 장관 가스 때문에 정확한 여기서 재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GB의 단축상을 GB의 단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간은 간내 단간하고 간의 단간이죠. 그러면 간내 단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내 단간. 간내 단간은 포탈빈하고 나란히 주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부 코스탈에서 간내 단간을 보면 우리가 포탈빈이 주행이 많이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포스테리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포탈빈이 되죠. 그러면 간내 단간의 주행은 이렇게 되면 여기 단간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갈라지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 이제 랩터 포탈빈에서 복측에 있고 라테랄에서는 요 안쪽에 들어가죠. 라이터 쪽은 어떻게 가느냐면 간내 단간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랩터 쪽은 이렇게 가는데 랩터 쪽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랩터 포탈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는 잘 보이고 라이트는 안테리얼 쪽은 잘 보이지만 포스테리얼 쪽은 이 겹쳐져 가지고 서브코스탈에서는 겹쳐져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인트라 바일 닥트는 딜라테이션 되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랩터 쪽은 잘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CBD가 막혀가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때는 라이트보다 랩터가 먼저 딜라테이션 됩니다. 그래서 간내 단간을 우리가 트레이싱하는 방법은 랩터 쪽을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서브코스탈 숲이 나면 그림 같이 GB가 있고 양 포탈빈이 있고 여기 이제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프로브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가면 이렇게 되죠. 포탈빈이 그렇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는 라이트 쪽은 안테리어는 잘 보이는데 포스테리어는 잘 안 보입니다. 자, 여기는 라이트를 가면 GB가 이렇게 있고 포탈빈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되면 안테리얼 쪽은 이렇게 보이는데 포스테리어는 겹쳐져 가지고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내 단간입니다. 간내 단간을 스캔하는 방법은 간내 단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내 단간 트레이싱은 우리가 이제 CBD 캔서나 이런 걸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내 단간은 보통 데코피터스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4시 방향 4시죠. 4시 방향으로 하게 되면 GB가 이렇게 있고 포탈빈이 안테리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 GB가 되고 여기에 포탈빈이 이렇게 인트라헤파틱 안테리얼 슈피를 여기 이제 PAC죠. PAC고 여기에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보입니다. 요 4시죠. 4시. 각도가 조금 4시. 여기죠. 그 다음엔 5시. 조금 이제 하이룸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GB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이제 바일 닥트가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면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 이제 CBD가 되고 여기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트가 되고 요쪽에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이렇게 5시가 됩니다. CBD라고요?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트 하기도 하고 CBD. 아니 저 CBD라고 보셨는데 포탈 아 포탈빈 맞아요.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자꾸 헷갈리네요. 내가 포탈빈 잘 가르쳐줬습니다. 익스트라 헤파틱 포탈빈이죠. 그 다음에는 6시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6시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포탈빈에서 여기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트가 판크레아스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가 이제 판크레아스로 이렇게 판크레아스 헤드로 들어갑니다. 여기 포탈빈 이렇게 4시, 5시, 6시로.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전장을 다 관찰되는 수도 있지만 전장이 다 관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프록시말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트, 디스탈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트를 따로따로 봐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CBD죠. 그래서 전장을 한 화면에 나오면 좋지만 전장을 한 화면에 다 맞출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에 판크레아스 저기 들어갈 때 예. 아플라까지 잘 이렇게 트레이싱이 앰프타는 잘 안 보입니다. 앰프타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는 거는 보이죠. 예, 들어가는 그쪽에 스톤이 있으면 이게 야, 그거는 보이죠. 그거는 보이죠. 그 다음에 전장을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이게 포탈 베인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늘죠. 가늘어다가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부터 조금 붉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판크레아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포탈 베인이고 여기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고 여기 이제 CBD가 되는 거죠. CBD 되는. 그래서 다이메터를 잴 때는 어디서 재느냐면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있는 여기서 약간 더 확장된 이 부분에서 다이메터를 이걸 잽니다. 이 다이메터를 재죠. 왜냐하면 이 다이메터 일정하고 이쪽 안쪽 다이메터는 굉장히 브라이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준점이죠. 12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트의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트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에 나오는 7, 11 룰은 어디서 적용되느냐면 이 CBD의 가장 딜라테이션 된 부분을 재가지고 7mm 이상, 7mm까지는 정상이고 7mm 이상은 확장이 됐고 11mm에서 되면 옵스트럭션의 딜라테이션이죠. 그렇죠. 예. 그거는 그럼 아까 그 자리에서 재는 게 아니라 가장 넓은 그렇죠. 가장 넓은 자리에서 재는 거죠. 재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담낭의 해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담낭의 손파상, 정상 담낭. 이걸 알기 위해서 소화관하고 좀 담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소화관의 청구조는 자 우리가 앱세림이 이렇게 있고 앱세림이 있죠. 그 다음에 서브 에피세리얼 티슈가 있죠. 서브 에피세리얼 또는 라미나 프로프리아 합니다. 라미나 같은 말인데요. 프로프리아 있고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엠맹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네,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요걸 합쳐가 무코사죠. 무코사. 그래서 이게 앱세리움, 서브 에피세리얼 티슈 또는 라미나 프로프리아,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합쳐가 무코사가 되죠. 그 다음에는 서브 무코사가 있습니다. 서브 무코사.
서무코사는 아주 다양하죠. 여기에 그랜드, 그 다음에 베슬, 림파티, 너브, 그 다음에 주위에 소프티슈, 아주 다양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루산 알레오로스 박자에 각종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스큘라리 머슬 프로프리아죠. 머슬층이죠. 머슬층. 그 다음에 서브 시로사, 그 다음에 시로사. 이렇게 있는 거죠. 서브 시로사는 전부 다 파이브러스 티슈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빔이 부딪히게 되죠. 초음파 내강에서 앱스테리움으로 부딪히면 초음파, 이 내강하고 앱스테리움은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큽니다. 음양 계면차가 크다. 초음파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음양의 계면차가 있는데 부딪히면 반사가 되지 않나요? 시스트 경계면에 고에코 있듯이 이 초음파 내강하고 앱스테리움은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음파가 제1층은 고에코로 나오죠. 초음파 1층 고에코는 내강하고 앱스테리움의 경계면에 생기는 고에코죠. 그 다음에 제2층이 무에코가 저에코가 되죠. 2층은 저에코가 되는데 주로 2층의 저에코는 뭐냐면 이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라미나 프로프리아의 1층의 일부가 차지하는 거죠. 제3층은 고에코로 나오죠. 제3층 고에코는 서브 무코사죠. 서브 무코사는 딱딱한 조직이라서 고에코가, 초음파는 딱딱하다 고에코가 이고 몰랑몰랑한 저에코가 아니죠. 뭐 딱딱한 몰랑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반사가 많이 되면 고에코고 반사가 적으면 저에코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루스한 알레올라 스트럭처지만 안에 주위 조직하고 그랜드 베슬, 림파틱 너브 이런 거하고 음양 계면 차이가 많은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해방지음화처럼 반사를 많이 갖고 있고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층은 뭐냐면 머슬층이죠. 머슬층은 전번에 말했듯이 균질 안에 보기 때문에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서브 시로사는 파이브러스 레이어가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고 또 요 시로사가 바깥쪽에 경계코가 작용하죠. 그래서 제4층은 모에코가 되죠. 요거는 메커니즘이 서브 시로사의 파이브러스 티슈하고 이 시로사하고 바깥쪽에 경계코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레이어, 소화관은 5레이어입니다. 근데 담낭은 조금 틀립니다. 담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자, 정상 담낭의 차이점은, 담낭은 이 라미나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습니다. 무스큘라리 무코사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서무코사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담낭이 이 수축 안 되고 그냥 보통 상태 담낭을 수술해가 그대로 이렇게 내놨다. 그 정상 담낭을 보면 어떤 형태가 정상 담낭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수축도 안 하고 그냥 상태. 여기서는 층이 1층이 앱스테리움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라미나 프로프레아가 얇게 있습니다. 라미나 프로프레아 아주 얇습니다. 프로프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무코사하고 서무코사가 없습니다. 머슬층이 바로 있습니다. 머슬층이 있는데 머슬층이 있어요. 근데 담낭의 머슬층은 소화관 머슬층하고 틀립니다. 소화관의 머슬층은 종주근, 행주근이 있잖아요. 그렇게 뺑뺑 돌아가는 게 있고 길러가는 거, 롱기추얼 머슬, 그 서큘러 머슬이 있죠. 근데 담낭은 롱지 머슬이 있고 서큘러 머슬만 있습니다. 서큘러. 그렇게 담낭은
페르살스가 필요 없는 거죠. 컨트랙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횡근 서큘러 머슬만 있는 거죠. 서큘러 머슬만 있고 또 담낭은 그 소화관 머슬과 틀리가 치밀하지 않습니다. 머슬과 머슬 사이 틈새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머슬이 여기 있으면 머슬이 있고 머슬이 치밀하죠. 이 틈새가 이게 틈새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횡주근만 있고 종주근이 없기 때문에 이중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머슬 사이 틈새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서브시로살 파이브러스 레이어, 파이브러스 레이어 있는데 아주 얇습니다. 이거는 얇습니다. 그 다음에 두꺼운 척이 서브시로살 펜레이어, 이게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께로 따지자면 가장 두꺼운 층이 어느 층은 이 머슬층하고 서브시로살 펜레이어가 두껍고 이 앱세리어 라미나 프로포리아 이거는 서브시로살 파이브로스 레이어는 아주 얇습니다. 서브시로살 펜레이어 요거고 머슬층이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다시 설명되면 담낭은 다른 조직하고 소화관 조직에 틀리는 점은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다. 예. 그 다음에는 머슬층이 있지만 종주근이 없고 횡근만 있다. 그리고 머슬 사이 틈새가 많다. 그 다음에는 서브시로살 파이브러스 레이어 있지만 아주 얇고 서브시로살 펜레이어가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그 다음에 시로살 레이어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특징을 담낭이 종대되었을 때 음식을 안 먹고 담낭 종대가 되죠. 담낭의 디센션. 담낭은 이 특이하죠. 담낭은 이렇게 간에 생기는 바일 주스가 담낭으로 들어가지만 들어간 담즙은 컨트랙션 안 하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의 체크 발브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담낭은 이렇게 담간에서 이렇게 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일은 이렇게는 들어가죠. 바일은 들어가는데 빠져나가는 거는 컨트랙션 안 하면 못 나가는 거죠. 요거는 불가능.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는 바일은 이 농축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일이 GB가 컨트랙션 안 하면 바일 못 나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지요. 그래서 GB 스톤이 생겨버리면 여기 스톤이 딱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 스톤이 여기에 딱 막혔다. 그러면 바일은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스톤이 있어도.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일은 계속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그 틈새가 있거든. 그걸로 들어가지만 컨트랙션 해도 꽉 막혀버리니까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시스타이티스 중에서 집이 엠파이어가 되기 전에 집이 하이드롭스키 해가지고 바일이 이렇게 디센션 되어버리면 바일이 흡수를 해버거든. 그러니까 바일이 그 안에서 집이 백에서 그거는 바일은 흡수해보고 시크레션 해보니까 화이트 바일이 되거든. 그게 집이 바일이 하얗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네. 그게 이제 인펙션이 되어버리면 이제 엠파이어만 고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GB가 어큐트 콜레시스타이스 GB가 탱탱한 원인은 뭐냐면 간에서 생기는 바일은 컨티뉴에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바일은 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나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어큐트 콜레시스 왜 돌이 막혔는데 왜 바일이 GB가 빵빵하게 생기는가? 예. 자, 그러면 우리가 GB가 디센션 되면 담낭은 어떻게 보이냐면 담낭백이 아주 얇은 싱글 레이어 이렇게 싱글 고에코 선상 고에코 싱글 레이어 1층의 고에코. 자, 그러면 담낭이 정제될 때 1층 고에코는 왜 1층 고에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담낭이 쫙 늘어나 보면 앱세르 밑에 라미나 프로포리아도 얇아지고 머슬층도
아주 얇아지겠죠. 담낭이 머슬 이런데 쭉 늘어나니까 머슬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늘어나는 층이 어느 거냐면 서브스 팬리에 그래. 팬리 서브시로살 팬리에. 그래서 여기 뭐냐면 고에코가 서브시로살 팬리에. 다른 거는 다 늘어나는데 서브시로살 팬리에는 안 늘어나잖아요. 서브시로살 팬리에는 고에코층. 근데 이제 아무리 컨벡스 리니어 프로브 고해상도를 봐도 잘 안 보였어. 층이 안 보이는데 EUS는 아주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EUS로 보면 3D예요. EUS로 관찰하면 담낭벽이 늘어난 담낭벽에 여기 보여요. 그래서 여기 1층이 보이고 여기 2층 보이고 3층이 보여요. 그러면 1층은 뭐냐? 경계에코죠. 그러니까 내강의 앱세리움하고 담낭 내강하고 경계에코고 2층이 뭐냐면 요 이제 머슬 레이어 근층 아주 얇아진 근층이죠. 3층은 뭡니까? 이제 서브시로살 팬리죠. 이거는 EUS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낭이 늘어났을 때 보이는 그 에코는 왜냐하면 담낭이 그냥 이제 MPOA가 늘어났을 때 보는 서브시로살 팬레이에 이해가 되셨죠? 전부 다 이상한 보정이시는데 이해되셨어요? 5층의 일반 소화관 그 레이어에서 네. 5층 고에코는 그것도 서브 세로잘 어디 여기에서 3층 고에코는 요거죠. 머슬층이 저 서브 무코사층이고 요 5층은 뭐냐면 서브 시로살하고 바깥 경계에코. 예. 경계에코. 중간에 고에코는 서브 무코사.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담낭이 컨트랙션 될 때는 어떻게 보면 담낭이 수축이 되면 밥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담낭 내공에 3레이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담낭이 쪼그라요. 그래 되면 여기 1층에 내층 고에코는 뭐냐면 내층 고에코는 담낭이 내강하고 이 담낭이 에피세리움의 경계에코라. 경계. 중간에 저에코가 뭐겠습니까? 머슬 레이어죠. 중간에 저에코는 머슬이 컨트랙션 되잖아요. 근층이죠. 근육이 아주 얇다가 근육이 컨트랙션. 바깥에 고에코는 뭐겠습니까? 바깥 고에코는 서브시로살 팬레이어죠. 서브시로살 팬레이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이걸 썸을 하라 하느냐 하면 이걸 로키탄스키 에이셔프 사이너스를 설명합니다. 로키탄스키 에이셔프 사이너스.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GB 책 읽어보면 전부 다 이거 나오거든요. 로키탄스키 에이셔프 사이너스를 하는 것은 이걸 모르면 GB 질환을 이해를 못해요. 담낭이 늘어나면 담낭이 늘어나고 담낭 내강의 압이 중과되어 버리면 담낭백 중에서 위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위크 포인트 앱세륨이 인바지네이션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담낭이 이렇게 있는데 내압이 올라가면 내압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가장 위크 포인트가 이 부분에 앱세륨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앱세리움 안으로 들어가죠. 앱세리움이 내강이고 근층으로 인바지네이션 돼요. 안으로 들어. 왜 인바지네이션 되느냐면 이유가 있죠. 자, 정상에서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버티고 있는데 못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는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고 머슬 쪽이 어떻습니까? 틈새가 와 있는 거래. 그러니까
저항이 약간 안으로 쭉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 여기 주위에 머슬층이 여기 있는 거죠. 이 머슬층이 머슬층의 첨세로 인바지네이션. 그 다음에 인바지네이션 되고 여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바일 같은 게 바일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나가면 인플레메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머슬의 하이퍼트로피가 일으키는 거죠. 그러고 요것이 인바지데이션 된 부분이 딜라테이션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 되면 여기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인바지네이션 이게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죠. 이렇게 쭉 빠져들어. 그럼 주위에는 머슬이 하이퍼트로피, 머슬 하이퍼트로피가 되고 파이브로시스가 또 생기고 인플레메이션, 파이브로시스 생기고 내강이 딜라테이션. 그렇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는 사실은 정상 담낭벽에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담낭벽에도 위크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스가 많아지고 또 머슬의 하이퍼트로피를 일으키고 이렇게 심해지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지비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되죠. 지비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독립적인 병이 아니고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의 한 형태죠. 그렇죠.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의 한 형태래. 그러니까 크로닉 콜레시 그냥 심플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는 지비가 이제 두꺼워지고 지비가 두꺼워지고 내강이 좁아지고 이랬지만 이제 요거는 크로닉 콜레시스의 한 형태로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가 굉장히 멀티플하게 보이고 거기 디퓨즈하게 보이거나 또는 세그멘탈하게 보이거나 포칼하게 보이는 그게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비 아데노마이오마 생기는 메커니즘은 다시 설명드리면 이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머슬층이 이 굉장히 치밀하지 못해가 인바지네이션 돼가지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로키탄 에이시오프 사이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 지비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제일 유명하고 또 뭐 굉장히 드물지만 잔소 그라뉴로마토스 콜레시타이티스 하는 병이 있거든. 책에 보면 나오는데 잔소 콜레시타이티스는 이 담낭에 이렇게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에서 여기서 생겨가 여기서 이제 바일이 나가고 그런 염증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거나 면역이 아주 좋은 사람은 이걸 빨리 해치우는데 몸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 면역을 약하거나 면역이 조금 그한 사람은 이걸 빨리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장기간 롱스테인딩 해버리면 그라뉴로마가 생기는 거죠. 그게 잔소 그라뉴로콜레시타이티스죠. 그래서 질환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면 감정이 없는데 로켓타이스에서 에이시오프 사이너스 이런 거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오늘 실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밌어요?